어느 날 저한테 팀장님 눈삽 하나만 사주셔요. 눈이 오면 거기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이 안 가면 그 외진 곳에 특히 눈이 오면 먹을 게 없는데 굶을까 봐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게 즐겁고 일 처리가 잘 될 때가 기쁩니다. 구조와 교육 방식이 장애인에 맞게 계산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님분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움츠러져 있었다면 요즘은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사장님들 표정이 너무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구가 떠나고 점점 비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개개인의 삶에 활력을 놓을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이 진짜 빛날 수 있도록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공헌사업에 좀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강원남부 폐광 지역 전체가 이제 빈집들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교육의 문제들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제 야기가 되는 시기가 이제 되었죠. 강원랜드가 2000년 10월 달에 이제 스몰 카지노를 오픈을 하게 됐어요. 퇴직 근로자들 그리고 심폐 환자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뭐 별도로 변화도 없고 혜택도 특별히 가는 게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사회가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계층보다도 특정 아이템보다도 종합적인 어떤 지원들을 해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복지가 절실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식주부터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제 휠체어에 앉히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업고 나오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분이 처음에는 저희를 보고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뭔가 좀 포기한 눈빛 그런 거였는데 저희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또 굳은 의지 이런 것도 보여지게 되지 않았을까. 전주각 씨가 2년째 일하고 있는 직장. 평생 금속과 기계를 다루던 그는 새 직장에서 나무의 매력을 발견했다. 쇠는 단단하다면 잘못하면 그 기계 부품이니까 안 맞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재라는 건 나무가 또 연하고 뭐 약간 실수해서 뭐 작은 거는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다른 모형으로서 만들어 갖고 가공하면 되겠다. 숲 정리를 하면서 나온 나무들은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인근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과 함께 나무들로 각종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작업장이다. 그리고 지금 저 야생마 축제장에 가면은 제가 만들어놓은 화분 다이를 올려놓고 쫙 보면 멋있어요. 그런 재미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모형, 새 모양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갈고 220방울 하고 440방울 한번 쫙 해줘요 이렇게. 전주각 씨는 반장을 맡고 있다. 기능과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는 습관은 예전 직장에서부터였다. 광산 생활은 30년이에요. 이제 기계 쪽으로 이제 광산 공무 쪽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격증은 막 7, 8개 따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능도 늘고 그러니까 차츰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목공소가 있는 곳은 과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자리.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탄광. 2004년 문을 닫을 때까지 근무한 그의 옛 직장이다.
옛날에는 여기 전수 기계실이 선반실, 내가 쇠 깎고 다듬고 뭐 밀링 이런 게 갖고 전수 그라인드 작업하고 조립하고 그런 장소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요 막장으로 들어가는 컴프레서 그런 거 수리도 하고, 다시 내가 이제 몇십 년 지난 뒤에 요 제자리에서 작업을 한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진짜 기뻐져. 지금 또 뭐 옛날 생각이 그냥 계속 나는 거죠 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시설에 불을 밝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냈던 산업전사. 자부심 가득한 인생이었다. 수갱은 그 시절의 상징이다. 지하 850m까지 내려간 수갱을 따라 광부들과 석탄을 실어 날랐고, 그는 수갱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권양기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그 79년도 말에서 이제 각 검탄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수갱 처음부터 준공할 때까지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장성이나 삼탄보다 이 로프 굵기가 한 20mm 정도는 차이 날 거예요. 58mm 이런 거 여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수갱에서는 거의 뭐 1년에 뭐 거의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한 5일 정도만 쉬면은 많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삭 여기서 수리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원 부서고 이거 수리 제대로 완벽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4,000명이라는 사람들은 공유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막중한 그거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그 자부심으로 계속 쭉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광산 일이면은 초창기에는 외지의 사람들이 여기 진짜 입사하기가 힘들었어요. 내 고향이다 보니까 외지로 나갈 그거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거예요.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은 탄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탄광과 함께 영화롭던 시절이 인생 1막이었다면, 옛 일터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새로운 삶은 인생 2막이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평균 연령 70대지만 아직도 마음은 청춘 같은 이들. 일할 때의 열정과 에너지는 청년에 뒤지지 않는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요, 운탄고도 한벽쪽 세비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만항째까지 33km, 그다음에 산책로 여기 또 43km가 됩니다. 예초 작업이라든가 또 바람 불고 태풍 오면 풍도목이 쓰러져 있는 거 저희가 절단해서 다시 회사로 갖고 와서 재활용도 하고, 길도 평탄 작업도 하고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사부 고안 지역 탄광 개발에 시초할 수 있는 한백산 꼭대기 탄광. 해발 1177m에 있다 해서 1177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탄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운탄고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그의 일이 된 셈이다. 일단은 여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작업하니까 작업 환경도 쾌적합니다. 매연이나 이렇게 붓고 시가지 보다가 그 공장 지대나 이런 데 보다가 이 높은 지대에서 오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새로운 기분이죠, 매일같이. 일한 뒤에 꿀맛 같은 점심 식사. 반찬 하나라도 서로 챙기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직장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다. 아니야. 치다가 둘이. 야, 두 분 치다보라고. 서로 이래 모여서 이래 댕기고 재밌었지요. 뭐 이제 얘기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커피도 한 잔씩 하고 뭐.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니까 모든 걸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서 만족을 느끼죠. 성취감도 있고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밟고 올라가니까 그런 게 이제 재미있는 거죠. 김주호 씨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6시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70대 나이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현역이다. 작업도 쉬고 뭐 현장에도 다니시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시니까 심심치 않고 좋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출근길에 나선다. 자부심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세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출근한다는 게. 그의 직장이 있는 곳은 삼척시 도계읍. 폐강 지역이자 국내 마지막 탄광이 있는 곳이다. 현재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세계 갱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광은 탄광 노동자들에게는 한순간 일자리를 잇는 일이다. 그래서 폐광 지역에서 일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주호 씨는 도계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25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뒤 고향 삼척으로 돌아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이곳 생활을 한 지 올해로 6년째다. 처음부터 관리했습니다. 강원년도 이 희망 재단에서 일을 하는 참여자를 뽑는데 관리자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면접으로 오셔서 그 이력서를 넘겨보니까 광산 장기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장기 있으니까 저를 아무래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출근 시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20여 명에게 조별로 작업을 배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 관리 업무다. 안전화를 다 신었죠? 네, 안전화 신죠. 현장에 각 현장 나가시면 일단 어디가 위험 요지가 있는지 각 반장님들이 좀 다 살펴보시고 사전에 그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내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그런 교육 시키고 지금까지 6년 차인데 뭐 사고 한 번 난 건 없었습니다. 이곳의 일 중 하나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가방을 만드는 작업. 현수막을 잘라가지고 규격대로 잘라가지고 책 가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마트 가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마대 이쪽에 쓰레기 수거하는 큰 부대 이런 걸 만들거든요. 언제 지은지 모르는 낡은 집은 본체에 덧대 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비가 새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결국 일부 지붕을 뜯어내고 바로 옆에 목재를 덧대 보완하기로 했다. 반장을 맡은 안경호 씨는 집수리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탄광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경험이 이곳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 반장님 안경호 반장님이라고 대한석탄공사 과장, 부장까지 하고 기계 분야의 전문 그래서 우리가 1년 후에 채용을 해가지고 반장이가 등록시켰습니다.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상당히 보감도 많이 느끼고 사실 뭐 저희 같은 그 노인들한테 이런 직업이 일자리를 주어진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운이라면 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기쁨을 얻는다. 노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인생 2막을 열어주는 일자리가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책임감 23명을 대고 일할 적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 하루 일과 끝나는 게 그게 압도적합니다. 1990년대 이후 334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탄광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었다. 문 닫는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야,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생활해야 되겠느냐. 거의 3분의 2는 떠났어요. 능력이 되니까 가지만은 능력도 안 된 사람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폐강 지역 주민 4명 중 1명은 노인으로 대부분 취약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에게 일이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도움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저희 재단이 좀 계속 고민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것까지 함께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숲길을 관리하시지만 그 숲길에서 그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렇게 야외 활동을 나오면은 풀이라든지 이런 자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만족감이라든지 자존감이 좀 높아지실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네, 대파. 대파도 그냥 뭐 이렇게 잘랐어야 돼. 어차피 육수 낼 테니까. 올해로 3년째 베트남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황티우에 씨는 이제야 대파 하나 써는 법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운다. 저희 그 전에 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 하나 추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뭐 3명의 한 명의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녀는 정태영삼 마케다 사업에 선정되어 조리 교육을 받고 있다. 쌀국수 레시피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시작하다 보니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선에 27호점인데 지금 뭐 영업은 잘 되고 있어요. 크게 뭐 손봐주고 뭐 이럴 거는 없는데 쌀국수 육수를 좀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면 요리에 추가될 수 있는 볶음밥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해갖고 오늘 교육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지역 공기업 조리팀의 조리사들과 함께했다. 앞서 다른 지역의 쌀국수 집들도 견학을 다녀왔다. 원주에 이제 뭐 3군데, 삼척에 1군데, 이렇게 삼척은 마케다 1호점으로 쌀국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갖고 같이 먹어보고 뭐가 문제점이 뭐이고 뭘 추가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셋이서 가갖고 같이 해갖고 만들어내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육수예요? 네, 어저께 저녁 때 가기 전에 보관 육수 같죠. 간이 조금 세다 해요. 새로 보관 육수. 조리 교육만 오늘로 3일째. 쌀국수 육수는 레시피를 계속 바꿔가며 오늘로 4번째다. 조금 편하게 배웠어요. 제가 하는 대로 쓰니까 너무 복잡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네, 시간이 또 많이 걸렸고요. 정태영삼 마케다는 폐강 지역의 작은 식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공기업의 조리사들과 직원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한 가게가 성공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정성을 쏟아붓는다. 이 사업 목적이 점주님들이 뭐 그냥 단순히 조리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 기간도 길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됐어요.
자신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동안 이제 갇힌 공간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색다른 장소에서 일부러 교육도 하려고 하고 이게 변화를 주고 싶은 거죠. 수고들 하십니다. 장날이라 북적이는 시장. 그녀의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재개장을 준비하는 중이다. 재단 파트장의 실수가 웃음을 안겨주었다. 워낙 좀 영세 식당이고 협소다 보니 동선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시장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에 없던 부분, 이제 가스레인지도 좀 부족했는데 좀 큰 거로 배치했고, 이런 이제 작업 테이블 뒤에서 바로 이제 이거 작업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작업 테이블을 새로 좀 배치했고, 예, 여기를 음식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개조를 했습니다. 손 세정대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가 전에는 좌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식으로 새로, 요즘도 이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앉아서 식사하시려면 이제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층에서 식사를 해가지고 저 가파른 계단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해서 고객님들이 그냥 셀프로 갖다 드시고 메인 요리만 1층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은 되게끔 이렇게 해드렸어요. 다 새 거로 바꿨으니까 너무 좋아요. 주인 정권은 자리 더 넓어주고 그다음에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요리를 많이 해놓은 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놓으라는 얘기, 분리해서. 그래야지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언제 만들었나, 이름이랑 언제 만들었는지 꼭 붙여주고. 전문가의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작은 부분까지 체크하고 개선시키는 일도 식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간은 이제 내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해놓고 이러면 짜서 또 끓이면 또 세지잖아. 걱정도 많이 돼요, 솔직히. 걱정도 되고, 제가 이제 뭐 알려준 게 뭐 아무리 뭐 전문 요리사가 알려준 데고 거기 대박 날 수는 없는,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 그래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수시로 가갖고 확인도 해보고 점점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 보고 뿌듯하고. 뭐 먼 데서 베트남에서 왔지만 열심히 살려고 애들까지 3명 키우면서 식당 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열심히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잘 해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황태후의 씨는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해 식당 문을 열었다. 요리를 좋아하는 그녀에게 식당은 시도해볼 만한 도전이었다. 세 자녀를 내 힘으로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꿈. 한국 땅에서 당당하게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식당에서 키워가는 중이다. 그녀의 용기와 도전이 만들어낸 쌀국수 가게. 그 도전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준 재단. 그 긴 여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을 여는 재개장일이다. 이제 그녀의 식당에 볶음밥 메뉴가 추가됐다. 재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새로운 메뉴다. 정선에서 정태영산 마케다 27호점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저희 한국에 와서 지금 18년째 이렇게 큰 선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부장님하고 선배님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덕분에 저희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노인회에서도 재개장일에 맞춰 일부러 식당을 찾아주었다. 지역이 어려운 가게를 골라가지고 말끔하게 협조도 이모대로 잘해주시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유별나게 우리 그 정선 베트남 팔국수 이 집은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이어서 이제 특별하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 집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이분들도 식당이 잘 돼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보다 더 많은 거를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다 보면 이제 재단이나 강원랜드도 아마 그게 제일 큰 보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별다른 기반 시설이 없는 폐강 지역은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식당을 운영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당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 정태영삼 마케다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다. 재단은 정태영삼 마케다 사업을 확장해 폐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요리 경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긴장 많이 돼요. 오니까 긴장되는 거. 연습은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끝나고 매일. 지인분들이 이거 나온 걸 보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청년들이 준비한 것은 대부분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들이다.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과 지역의 정체성을 요리에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메뉴들이다. 저희 동네가 되게 작은 동네라 그냥 웬만하면 다 어른들이 맛있다고 해주세요. 다른 이제 전문가의 평을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대회를 나가는 게 또 흔치 않은 거니까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서. 요리의 맛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요리를 마치는 것, 또 그릇에 맛있게 보이도록 담아내는 방법까지도 점수에 넣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기초 과정이기도 하다. 교성 청년식당 요리 경연대회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수상자가 정해졌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식당 시설 개선 지원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값진 것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아닐까. 장어를 초벌로 찌게 찌면 어떨까라는 그런 팁이라는 팁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셨고요. 심사위원분께서의 추천으로 그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하다가 지역 청년으로서 한번 이바지해보고 싶은 마음에 강원도 영월을 내려와가지고 차린 지는 2달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아무래도 저한테 경험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게 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하고. 활짝 미소. 하나, 둘, 셋.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노력을 응원하는 일은 폐강 지역 청년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지역이 청년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게 아마 컸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역의 또 청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지역에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폐강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다.
작가 살롱은 작은 가게들이 모여 책에서 고민의 답을 찾고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든 독서 모임이다. 저희 책방을 포함해서 총 15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자기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가게들끼리는 콜라보레이션도 조금 해보자라는 취지로 계속 책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작가살롱 가게들은 소셜마켓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연대한다. 저희가 사실 플리마켓을 나가게 된 계기도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고객들 간의 접점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1인 자영업자는 자기의 가게를 비우고 다른 고객들을 만나러 가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책방 바로 옆에 있는 디저트 카페 주인도 작가살롱 회원이다. 오늘 소셜마켓에서 선보일 요거트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사실 이제 작가살롱에 이제 많은 작은 가게들이 같이 있는데 오늘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신해서 그분들의 상품과 가게들을 좀 많이 고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플리마켓에 나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고객분들을 좀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내보이는 상품들에 대한 반응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DP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소셜마켓은 참여 자체가 공부다. 동네 골목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가게들과 소비자들을 만나는 흔치 않은 이 경험이 언젠간 가게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마켓에서 작가살롱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오늘은 함께 모여 평가 시간을 가지는 날이다. 근데 그 힘든 와중에도 이제 얻어간 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작가살롱 하는 분들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도 왜 번번이 막 그 예측을 실패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하이원에 갈 때는 이제 가을이고 책 읽기 좋고 산문 읽기 좋은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나 산문을 셀렉해갖고 갔단 말이야. 아무도 산문을 보지 않았고. 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전 되게 좋았었어요. 내년에도 이런 기회들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에 나가면서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그건 기획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쭉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성장이 아닌 함께하는 성장을 고민하는 가게들이 있어 폐강 지역 골목은 살아있다. 정선의 빵 공장은 장애인 청년들의 일터다. 처음 도박 중독자 사회 복귀를 위해 만들어진 빵 공장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작업장으로 변신했다. 작년 8월 달에 입사한 친구들은 벌써 업무 수행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웬만한 일반인들보다 더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올 3월 달에 입사한 친구들은 아직까지 일을 배우는 과정인데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22명 직원 중 절반인 11명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다.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한 작업은 제외하고 빵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듬는 일에서부터 빵을 성형하는 일도 한다. 머핀 작업은 종이 틀에 반죽을 넣고 토핑까지 해낸다.
힘들기도 하지만 여기 오셔서 많이 놀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에 가보면 당연히 뭐 청소만 하겠지, 뭐 포장 업무만 하겠지라고 하는데 못 찾아요. 자폐성 친구들은 돌발 행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뛴다든지. 처음에는 약간 그런 행동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러면 안 된다,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놀랜다, 뛰어다니면 다칠 수도 있다, 뭐 제품이 망가질 수 있다, 좀 이제 그런 교육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빵 공장의 장애인 작업장 전환은 일종의 도전이었다. 장애인 작업장을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발달 장애인을 정상적인 작업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들 고개를 저었다. 굉장히 우려가 크셨어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시냐. 저희는 이제 타켓을 하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 친구들인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사회성 있게 이렇게 직장인으로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는, 고마워하면서도 걱정해 주시는 거죠.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장애인 청년들은 어엿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장애인 청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공장이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다 정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온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기숙사에 있어라 고 얘기했을 때는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출퇴근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기숙사까지 있어서 이 생활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장애인 친구가 스스로 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시 이후에는 세탁기를 안 돌렸으면 좋겠다. 몇 시 이후에는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요, 사실은. 왜냐면 다 성인이니까. 강압적으로 뭘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잘 안 해요. 스스로 알게끔만 해주는 거죠. 대부분이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다. 작은 생활 하나하나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생활의 규율을 만들어가면서 주체적인 생활인이 되어가고 있다.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맑고 순수해요. 그리고 언어 표현도 너무 재밌게 해서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공장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명함을 받은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하이원 베이커리의 직원이 되었다는 물질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력 하나하나가 정말 재미있고 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러니까 저희가 햇섭 업체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손소독을 저희가 이제 거의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 할 걸 하루에 한 20번 정도 그 정도 하는 친구예요. 위생 부분에서 철저하지 않고 좀 소홀히 하면은 그 친구는 정말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어제 다쳤어요. 어? 왜? 손가락 잘 다쳤어요. 누가? 어제 김장하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연희 씨는 손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갑이 이래가지고 날짜만 바꾸는 거야? 거기 지금 뭐 해? 지금 작업해? 날짜를 그러면 며칠로 바꾸냐? 24년 3개월 더 하고 하루 뺀 그치? 날짜예요. 네. 24년 2월 7일로 바꾸는구나. 오케이. 폐쇄적인 친구들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 장애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칭찬과 응원, 끊임없는 관심이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이 쌓여 변화가 시작된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일을 통해 성장한다. 현재 폐강 지역에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 발달 장애 청년들
그러니까 발달장애 하면 우영우 변호사 같은 이제 자폐라든가 지적장애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매년 한 40명 정도씩 나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적어도 그중에 10%라도 이쪽 분야에서 자기들의 어떤 꿈이나 희망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꿈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땅이 넓어요. 이게 한 2,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예쁘고 괜찮은 딸기 스마트팜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쁜 카페까지. 왜냐하면 딸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친구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이제 그 수요가 많은 분야거든요. 공장의 하루 일정을 마감하는 시간이다. 청소에서도 각자 맡은 업무를 찾아 야무지게 일을 처리한다. 이곳에서 장애인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당당한 사회인이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이 없다면 집안에서 고립되어 평생 가족의 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현실. 그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 얻는 것에는 또 자존감이 있다. 지적장애 여직원 같은 경우는 월급 받아서 처음으로 서울의 백화점을 가본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파마 해본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 이거 샀어요 이거 자랑도 하고 옆에 친구들한테 조그만 선물 사주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그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는 게 있고요.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장애인 청년들의 변화를 놀라워한다. 먹는 그 습관이 옆에 사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먹고 싶은 거만 잔뜩 가져간다든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옆 사람도 이렇게 배려도 할 줄도 알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너무 많이 가져가면 뒤에 사람이 이걸 못 먹지 하는 것도 알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막 스트레칭도 준비도 하고 또 여기는 운동기구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체력을 또 유지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는 알더라고요. 진짜 많이 다져지고 있어요. 또 자기가 또 일한 만큼 또 자기가 받은 그 수입이 있잖아요. 좀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정말로 이렇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태백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착했다. 30여 명 아이들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이다. 오늘 캠프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지원하는 아동 청소년 캠프로 센터별로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제 문화 체험을 하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오감 만족 재미 더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재미까지 더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잘게 보이는 이 그림은요. 여러분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실제 현지에 가보지 않아도 지구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프의 취지다. 세상에는 다양한 곳이 있고 사람들도 문화도 다 다르다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너무 기대됐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것만큼. 엄마 나 TV 나왔어. 멀미 날까 봐 걱정했어요. 다른 것도 다 기대되는데 뷔페가 제일 기대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며칠 밤만 자면 갈 수 있는지 계속 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이런 뷔페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먹는다 하니까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해 먹고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큰 뷔페가 처음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캠프의 마지막 일정은 영화 관람.
태백에는 영화관이 없어 영화관을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평상시 항상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새롭고 다양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아이들의 생각도 많이 이제 좀 넓어지고 또 자기만의 가치관을 또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셨거든요. 뭐 아동 청소년 캠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스키 캠프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아이들이 사실상 많이 진짜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저희 태백 지역에서 사실상 국악기를 간현악기를 접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악기 구입비나 강사비 예산이 너무 이제 많이 드는 상황이라 그때부터 그게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햇살 국악 간현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서 국악 관현악단 활동을 했던 중학생 예인이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됐다. 처음에는 국악악기 왜 하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고 애들한테도 나 해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연주해줬어요. 제가 이런 어려운 악기를 다루는 게 우선 신기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소리를 뭔가 들으면은 더 계속 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의 일이다. 아이들의 꿈이 커갈 때 지역의 내일도 빛날 수 있다. 재단은 초기부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서울도 못 가본 아이들이 많았던 당시 지역을 벗어나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는 폐강 지역 학생들에게 큰 설렘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 태백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우물 안의 개구리였잖아요. 근데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해외 연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1기 대표를 맡았고 이제 그 친구들을 같이 인솔하고 관리하고 협업하고 회의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사회 통찰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 선생님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이 차 승영이 자리로 가자.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신석복 씨. 하나, 둘, 웃자. 네. 가방 드려요. 알겠어요. 큰 애기는 와이프가 하원을 시키고 제가 둘째 애기. 오늘은 그 와이프가 업무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째랑 둘째 모두 픽업을 해서 고등학생 때 해외 연수로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받은 충격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다. 대학도 외지로 선택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의 투병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귀양에서 처음 일한 곳은 일반 기업이 아닌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었다.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것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그 재단에 들어갔었고 짧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금은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거쳐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은 대한노인회. 이제 그의 관심은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가 되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해 드리는 지원 관리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고 뭐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드렸을 때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많이 좋죠. 네. 올해 프로그램 하시면서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운동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올해처럼 발표 대회 준비하실 수 있게.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세요. 다들 외지 나가 계시고 가까이 살아도 생업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대화 시간 자체도 좀 많지 않으실 뿐더러 저희가 그런 근황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요구하시는 것들을 들어드리고 태백시 인구가 이제 4만 명이 좀 모자란 상황인데 65세 인구는 10,000분이 넘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고맙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3가지 그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멀리. 더 가까이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더 활성화하자. 깊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멀리는 우리의 이제 미래 세대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폐강 지역에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 20여 년 전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출발했다.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들은 이를 통해 성장하며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었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들이 있어 폐강 지역의 내일은 빛난다.